안녕하세요 여러분, 민티런입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기본 훈련 3가지를 이야기 드렸죠. 자, 이번에는 추가 훈련 3가지를 더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전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은요, 제가 아래쪽 더보기 이쪽이나 이런 쪽에 제가 이전 영상 링크를 달아둘 테니까 눌러서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이왕이면 이전 영상 먼저 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이게 순서대로 봐야 좀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좀 보고 오시길 바랍니다. 자, 일단 제가 저번 영상에서 기본 훈련만으로도 달리기가 충분하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그리고 추가 훈련이라는 건 말 그대로 추가로 더하면 좋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만으로도 충분하시기 때문에 오늘 영상은 내가 기본 훈련은 충분히 내가 소화를 할 수 있고 뭔가 조금 더 해보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초보자분들, 특히 초보자분들 대상으로 한 영상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빠르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추천드리는 추가 훈련은 첫 번째는요, 페이스주입니다. 페이스주는 자신의 목표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목표한 거리를 쭉 달리는 거예요. 페이스를 계속 유지하면서 쭉 꾸준하게 달리는 거예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시는 특정 페이스가 어느 정도인지 그 감각, 우리 몸이 그 페이스를 갖다가 익히는 그런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훈련 하실 때는 뭐 스마트폰이나 GPS 워치, 스마트워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페이스를 체크하시면서 달리시면 되는데, 좀 주의하셔야 될 점은요, 페이스가 낮다, 높다고 해서 갑자기 많이 페이스를 올리거나 내리시면 또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심하게 내리고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씩 조절하셔야 됩니다. 확 올리시면은 페이스가 이렇게 들쑥날쑥하게 되면서 오히려 그 페이스 감각을 익히는데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정말 조금씩 바꾼다, 이런 느낌으로 체크하시면서 달리시면 돼요. 그리고 이 목표 페이스라고 해야 되나? 요거는 사람마다 좀 다를 수가 있는데요, 평소 여러분들이 달리시는 것보다 갑자기 높은 목표를 잡으시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왜냐면 같은 페이스로 꾸준히 달린다는 거, 예를 들어서 5km나 10km 정도 꾸준히 달린다는 게 정말 생각처럼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워요. 저도 달리다 보면 저도 모르게 페이스를 놓치고 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목표를 잡으실 때 아주 조금씩 목표 페이스를 높이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초보 러너 분들이라면 이 평균 페이스를 10초에서 15초씩 올린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3번 정도, 이제 페이스주 같은 경우에는 3번 정도 조깅을 한 후에 한 번씩 해주는, 그러니까 3번 보통 일반적인 조깅 해주시고 한 번 정도 페이스주 해주는, 이 정도 해주시면 좋고요. 만약 여러분들이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신다면 특히 이제 페이스 감각을 잘 익혀 두셔야 돼요. 마라톤 대회에 나가시게 되면 목표가 있으시고 사람들 같이 달리고 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의 어떤 달리기 속도나 내가 달리는 주로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페이스가 나도 모르게 막 빨라지고 느려지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페이스 감각을 확실하게 익혀주는 게 좋기 때문에 마라톤 대회 참가하시기 전에는 이 페이스주 훈련을 좀 충분히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페이스주 다음 두 번째는 LSD입니다. 네, Long, Slow, Distance. 그러니까 긴 시간 천천히 느린 페이스로 긴 거리를 달리는 훈련입니다. LSD를 하시면 심폐지구력이 굉장히 향상이 되고요, 모세혈관이 확장이 되고 또 여러분들의 몸에 저장되어 있는 지방 사용하는 그런 효율이 굉장히 늘어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심폐지구력이 향상되거나 지방 사용 많이 한다, 이런 것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모세혈관 확장은 이게 무슨 소린가 하실 거예요. 제가 결론부터 얘기를 먼저 드릴게요. 달리기를 오래 하시면 우리 몸의 모세혈관이 굉장히 많아지고 신체의 말단 구석구석까지 모세혈관이 확 퍼지고 확장이 됩니다. 요거는 다른 운동도 물론 효과가 없는 건 아니지만 달리기만큼 효과가 좋은 운동은 또 많이 없어요. 정말 장거리 달리기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탁월한 장점 중 하나입니다. 달리기를 하면요, 우리 몸 구석구석에 에너지와 산소를 빨리 공급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고 또 젖산 같은 노폐물들도 빨리 회수를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혈관이 최대한 온몸 구석구석에 많이 퍼지는 게 좋아요. 그래서 달리기를 하면 자연스럽게 모세혈관이 확장이 되는 겁니다.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그 나이별로
손을 이렇게 모세혈관을 찍을 수 있는데, 이 모세혈관을 촬영해 보면요, 나이가 많아질수록 점점점 모세혈관이 줄어드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달리기를 하시면 이 모세혈관이 줄어드는 것을 막고 심지어 더 늘어나실 수도 있어요. 요즘은 제가 그런 걸 잘 못 봤는데, 아주 예전에 제가 마라톤 대회를 가면요, 특정 부스에서 손가락이나 뭐 이런 이제 손톱 쪽 이런 쪽에 모세혈관을 확인하는 그런 서비스를 해주는 부스가 있기도 했었거든요. 전 처음에 이게 뭐 하는 건가 싶었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알게 됐는데, 달리기를 많이 하신 분들, 진짜 이런 신체 말단에 모세혈관이 많이 퍼지기 때문에요, 이런 걸 측정해서 건강 체크를 하는 거예요. 간이 물론 이게 이제 굉장히 디테일한 그런 측정은 아니고 간이 체크이긴 하지만, 그래도 확실히 달리기 하신 분들은 일반인들에 비해서는 모세혈관이 조금 더 많이 있습니다. 자, 이 LSD를 하는 방법은요, 평소 조깅이나 뭐 페이스주로 달리시는 거리에 1.5배 혹은 2배 정도를 달리시되 훨씬 더 느린 페이스로 달리시면 돼요. 정말 편안하게 오랫동안 장거리를 달릴 수 있는 그런 편안한 페이스로 달리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굉장히 자주 하실 필요는 없고요, 한 2주에 한 번 정도 해주시면 됩니다. 혹은 아까 제가 페이스주에서도 얘기 드린 것처럼, 혹시 여러분들이 마라톤 대회를 참가하시려고 한다, 마라톤 대회를 앞두고 있다고 하신다면, 그 마라톤 대회 거리가 있잖아요. 내가 만약에 10K를 참가한다 그러면 10km거든요. 이 거리보다 훨씬 더 먼 거리, 예를 들어서 10K 마라톤 대회에 참가한다면 LSD로 한 15km에서 길게는 20km 정도 달려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요걸 한 2번 정도만 하셔도 충분할 거예요. 자, 요걸 하시는 이유가 아까 얘기드린 것처럼 뭐 심폐지구력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지방의 사용 어떤 효율을 높인다든지 효과들이 있긴 하겠지만, 심리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요런 LSD를 하시게 되면요, 장거리 달리기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게 될 거예요. 달리다가 좀 힘들다, 내가 10K 대회에 나갔어요, 근데 달리다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페이스를 조금만 낮추면, 내가 15km, 20km도 페이스 조금 낮춰서 충분히 달렸는데 지금 힘들지만 나 페이스 조금만 낮추면 이 정도 남은 거리는 충분히 달릴 수 있어, 포기 안 해도 돼 라는 이런 생각이 들고 자신에 대한 신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육체적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정신적인 이유로도 이 LSD를 해보시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언덕 달리기입니다. 언덕 달리기 혹은 언덕 질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강한 힘과 근력을 키우시는데 정말 엄청나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달리기 코칭 하시는 분들 중에요, 트레이닝 초반부터 언덕 달리기를 굉장히 강하게 시키시는 분들이 계세요. 요거는 굉장히 좋은 훈련 방법인데, 그 이유는요, 의외로 달리기를 하시는 분들, 많이 하시는 분들조차도 의외로 근력이 부족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리고요, 또 다른 훈련들보다 언덕 달리기를 했을 때 더 빨리 기록 향상이 막 눈에 보일 정도로 체감이 굉장히 크게 돼요. 그런 장점이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자면 단기간에 기량 향상하는 데는 언덕 달리기만 한 게 없어요. 네. 대신 엄청나게 힘들긴 하죠. 하지만 뭐 고생한 만큼 숫자가 기록이 확 올라가니까 자신에 대한 신뢰도 올라가고 이제 코치에 대한 신뢰가 확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 코치분들이 의도적으로 코치를 믿어야 훈련이 제대로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훈련 좀 강도가 높긴 하지만 이런 훈련을 먼저 하기도 합니다. 자,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100m, 200m 오르막을 정말 최대한 빨리 달려서 올라가고요. 그리고 걸어서 내려오시면 돼요. 천천히 뛰어서 내려온다 이런 경우도 있는데, 어디까지나 저는 이 영상은 초보자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 전력 질주라고는 얘기 안 하고요. 그냥 빨리 올라가시고요. 내려오실 때도 뛰지 마시고 걸어서 내려오세요. 네, 좀 쉬셔야 돼요. 또 그리고 자, 요거를 6번, 8번 정도 반복하시면 되는데요. 체력에 따라서는 뭐 4번 정도만 하셔도 더 하기 힘들 정도로 막 탄력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뭐 10번 이상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요건 사람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상황에 맞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르막 오르실 때 최대한 빨리 달리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지만, 아직 그 정도 체력이 없다면 뭐 평지 페이스 정도로 달리셔도 돼요. 내가 평지에 달릴 때 페이스가 뭐 6분 30초다 7분이다면 그 페이스로 언덕을 달려서 올라가는 거죠. 네.
일단 중요한 강도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뭐 페이스나 속도를 갖다가 남들이 얘기하는 거에 맞추시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체감을 하느냐가 중요한데, 언덕을 다 올라가셨을 때, 딱 올라갔을 때, 와, 진짜 힘들어 죽겠다. 아, 뭐라고, 이걸 지금 몇 번 더 하라고 미치겠네. 이런 말이 막 나오면 됩니다. 네, 막 진짜 육두문자가 나올 정도의 수준이 되면은, 네, 딱 적당한 난이도예요. 그러니까 정말 힘들게 하셔야 된다는 그런 얘기죠. 그리고 제가 좀 지켜주셨으면 하는 게 한 가지 있는데요. 언덕 훈련은 훈련 자체도 중요하지만 제가 이제 이전 영상에서 휴식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렸는데, 언덕 달리기 훈련하신 다음에는 꼭 그 다음날 하루는요, 그냥 좀 쉬세요. 예, 산책을 하시거나 정말 가벼운 조깅 정도는 괜찮은데, 내가 뭐 정신력으로 이 정도는 이겨낼 수 있어 하시면서 평소에 하시던 훈련을 그대로 하신다, 혹은 언덕 훈련 한 번 더 해야지 하면서 하신다, 진짜 몸에 무리가 많이 오실 겁니다. 네. 언덕 달리기 훈련 같은 경우에는 1주, 2주에서 한 번 정도 해주시면 되고요. 너무 자주 하시면 초보자분들 정말 부상당할 확률이 너무너무 높아지니까 1주, 2주 지났다고 하더라도 휴식이 충분히 되지 않았다면 좀 더 쉬시고 하시는 게 좋아요. 네. 정말 휴식 철저하게 하시고 언덕 달리기 훈련을 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은요, 추천 훈련 3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요. 네, 역시 뭐 시간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다 보니까 제가 얘기를 다 못 드렸을 수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궁금하신 점들 계시면 이제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댓글을 달거나 아니면 다음번에 이제 추가 영상으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이런 얘기는 제가 하도 많이 드려서 좀 지겨우시겠지만 그래도 좀 들어주세요. 제가 늘 이야기 드리지만 달리기 트레이닝에는 정답이 없어요. 100명을 모아놓고 트레이닝을 하면요, 트레이닝 방법이 100개가 돼야 됩니다. 절대 다수에게 잘 맞는 트레이닝 방법은 없어요. 네, 뭐 어느 정도 공통부분은 있겠지만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야기 드린 훈련 방법은 어디까지나 혹은 제가 지금까지 코칭하신 분들을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뭐 달리기 유튜버 분들이나 뭐 달리기 전문 코치 분들과 방식이나 어떤 지향하는 방향이 다를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에게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민티러님은 뭐 저렇게 하는구나, 이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뭐 이렇게 저렇게 해보시면서 여러분들에게 맞는 훈련법을 직접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시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유용한 정보를 저도 자주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까지 해주세요. 자, 그럼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민티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